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이 땅에 다시는 불법과 부정과 불의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다짐하며 영광스러운 제3공화국의 첫날은 밝았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길이 새겨질 1963년 12월 17일은 한때 조국의 위기를 구하고자 실시됐던 군정이 끝나고 온 결의 뜻을 모아 이룩하는 새로운 민정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온 나라안이 경축일색으로 넘치는 이날 오후 2시 중앙청 광장에서는 제3공화국의 첫 대통령 취임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이 식전에는 삼부 요인과 우방 26나라에서 파견된 경축사절 등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이날을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제5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엄숙한 목소리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효상 씨로부터 국가원수에게 소요되는 무궁화 대역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어 취임사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동포들이여, 나는 오늘 영예로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보람있는 이날의 조국을 보존하기에 생명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공산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온 충성스러운 전몰 장병, 그리고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적인 4월 혁명의 영령 앞에 나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취임 연설 가운데서 자주와 자립과 번영의 내일을 향하는 민족의 우렁찬 전진의 대호 앞에 결의 충성스러운 공복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융화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일대 혁신운동의 추진을 제창하면서 새 공화국 정부가 시행할 정책의 기조를 말했습니다. 공복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전 국민을 대표해서 미스코리아 김명자 양은 대통령 내여분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증정했습니다. 한편 17일 9시 새로이 단장된 태평로 국회의사당에서는 새 국회가 소집되어 민족의 역사를 창조하는 제6대 국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날 2년 7개월 만에 부활된 새 국회는 첫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장을 선출했는데 세적 175명 중 171명이 출석해서 의장에는 민주공화당의 이효상 씨를 선출했으며 부의장에는 민주공화당의 장경순 씨와 민정당의 나용균 씨를 각각 뽑음으로써 의장단 구성을 끝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개원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새 선량들은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편 이효상 의장은 치사를 통해서 우리들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에 충실하고 국민의 뜻을 펴기에 과감하며 국민의 뜻을 결실시키기에 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국회는 무엇보다도 전국의 안정을 이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조화된 의견의 정리 속에서 하나의 공의를 발굴해내는 민주주의의 참뜻을 잊지 말 것이며 여야의 협조로 선량의 권위를 보존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새 공화국은 영광스러운 탄생을 보게 됐으며 침체와 혼란에서 허덕이던 모든 국민을 일하는 국민, 생각하는 국민, 협조하는 국민으로 다시 일으키는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7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최두선 국무총리를 비롯한 신임 김효택 부총리, 정일권 외무, 엄민영 내무, 박동규 재무, 민복기 법무, 김성은 국방, 고광만 문교, 원영석 농림, 이병호 상공, 정낙은 건설, 박주병 보사, 김윤기 교통, 홍헌표 최신, 김동성 공보, 김용식, 김홍식 무임소, 이석재 총무처 등의 각부 장관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인 18일 오전 8시 박정희 대통령과 최두선 국무총리 그리고 신임 전 강요들은 취임 후 처음으로 동작동에 있는 국군묘지를 참배하고 전몰 장병들에게 분향과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이날 9시에는 제3공화국의 첫 국무회의가 박정희 대통령 주재하에 열렸습니다. 국무회의를 마친 최두선 국무총리는 새 강요 배석하에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국무총리는 건전 재정을 시행함으로써 우선은 경제 발전보다 경제 안정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식 하루 전날인 16일 청와대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 26개국에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경축 사절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식이 끝난 18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들 각국 사절들을 개별적으로 접견하고 환영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앞으로의 더욱 견고한 유대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별실에서는 육여사도 각국 사절 부인들을 접견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제3공화국 탄생에 공이 많은 각원급과 민간인 혁명공로자들에게 박 대통령으로부터 건국 공로훈장이 수여됐으며 한편 중앙정회의실에서도 최 국무총리로부터 혁명에 공이 많은 공무원과 민간인들에게도 공로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밤이 되자 중앙청 안의 홀에서는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가 3천여 명을 기다리는 축하객들이 모여 성대히 베풀어졌으며 이 자리에는 10여 년 전 한국 전선에 참전했던 미국의 리츠웨이 장군의 모습도 보였으며 우리의 새 정부의 성공을 빈다는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한편 시민회관에서도 새 공화국 탄생을 축복하는 종합예술제가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질서와 번영 있는 사회, 영광된 새 공화국 건설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다시는 부패와 빈곤이 없는
내일의 조국을 기약하면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자세로서 희망에 찬 우리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갑시다. 갑진년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빌며 새해에도 국리민복을 위한 귀하의 보다 헌신적인 기여가 있을 것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새로운 감회와 포부 속에 송구영신의 새 뜻을 되새기게 되거니와 오늘 이 나라가 처한 복잡다기한 현실적 여건에서 볼 때 국정운영의 주축을 이루어 나갈 공무원의 사명과 책임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중대하고 또한 무겁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새 정부는 그 출발에 즈음하여 민생고 해결에 전력을 경주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국민에게는 내핍이라는 또 다른 실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핍을 통한 현 경제적 난경의 타개는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자발적인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대혁신운동의 일환으로 관기 확립을 1차적 목표로 삼고 공무원 스스로의 정신적 자세를 먼저 바로잡아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연할 필요도 없이 공무원 스스로가 관기의 확립으로 자숙을 기하고 또한 솔선하여 내핍에 앞장서는 굳건한 자세를 견지하는 한 국민은 보다 새로운 자각 아래 정부 시책을 이해하고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관기 쇄신은 국정운영의 가장 근기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계획을 세워보았자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창하는 대혁신운동이란 것도 기발하고 신묘한 새로운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는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하고도 명랑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내핍을 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서 생산을 하고 건설을 해 나가자는 것이고 분쟁을 지양하고 서로 협조하고 단결하는 국민이 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각하고 반성하는 국민, 일하는 국민, 협조하는 국민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이 나라를 근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각하고 기필코 실천해 보겠다는 결심이 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이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원리는 간단하고 길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과감히 실천할 줄 아는 용기와 결심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제1선봉에 서야 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솔선수범을 해야 하고 누구보다도 결심이 강렬해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급 공무원들이 더욱 선두에서 수범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처한 귀하의 사명과 위치를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고 새로운 결의와 실천으로서 당면한 우리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매 선봉적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고대하면서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24일 저녁 국내외 동포들에게 성탄절 메시지를 보내고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거대한 성탄수의 점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이 저녁에 오색 등불이 곱게 점화되자 시청 앞에 모인 3,000명의 여고 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 뜻깊은 성탄을 축하했으며
이들 합창에 맞춰 구경 나온 시민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조용하게 이날을 즐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위로하는 흐뭇한 밤을 보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3일 김성원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서부전선 방어에 수고하는 해병여단과 중부전선을 시찰하고 추위에 고생하는 장병에게 담배를 비롯한 각종 선물을 나누어주면서 위로 격려했습니다. 또한 전 국무위원들도 일선 장병을 위문했는데 12월 20일 홍정철 국무부 장관은 전방 공공지역을 방문하고 많은 선물을 전달, 장병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귀하는 국내의 동포 여러분, 오늘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는 국내의 모든 동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돌이켜보건대 금년 한 해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몇십 년 내 처음으로 보는 한재와 수재 등 실로 여러 가지 난관이 겹쳤던 시간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동포 여러분들은 불굴의 특기와 인내력과 뛰어난 단결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창한 시간을 극복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조국의 근대화와 전경제 건설에 커다란 성과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우리들의 국가 이익과 국위 성향에 크게 이바지한 몇 가지 자랑스러운 일을 성취했습니다. 첫째로 한일 국교를 타결했습니다. 한일 국교의 정상화 문제는 양국의 이해관계 거정이라는 외교 문제와 양국 국민 간의 얽히고 설킨 감정 문제 해결까지를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타결 과정에는 굉장히 진통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포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로서 지난 12월 18일에는 서울에서 양국의 정권 대표 사이에 비서서가 제안되었고 그리하여 이 문제의 완전한 타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유세계의 결속과 극동 반공태세의 강화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해 정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일본과 공정, 공명을 추구하는 선린 우호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난 20년 동안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받지 못했던 60만 제2교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월남의 반공정선에 전투제를 발견했습니다. 월남에 대한 국제공산주의의 침략 행위는 전체 자유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곧 우리의 안전과 자유에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월남의 전투부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월남에 발견된 우리 국군 강병은 부당한 영맹스러운 전투와 자비스러운 선물을 통해서 자유의 수호자로서 반공의 식사들로서 국군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월남 국민은 물론이요 전 자유세계가 우리 국군에게 격차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군은 세계 제1의 강한 군대이며 모범적인 군대라는 상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민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눈부신 발전입니다. 서독에서, 월남에서, 마레이가, 우간다에서, 또는 미국, 카나다에서, 그리고 남미 여러 나라에서 혹은 광산의 광부로, 혹은 이바라, 혹은 나노로, 또는 기술자로, 또는 학생이나 교사로서 뛰어난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우주선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몇십 년 내에 대한제와 수혜를 당하고서도 땀 어린 노력으로서 그것을 이겨내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청년량을 훨씬 넘어서는 청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힘으로 청년을 이겨냈다는 것은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의 근대화와 자립경제 건설을 위해서 마련되었던 제1차 5년 계획 사업도 그 4년째인 오늘의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업은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이 계획 사업에 매듭을 짓고 다시 제2차 5개년 계획의 준비 작업을 서둘르기 위해서 속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성과는 우리도 자리되어 결의를 굳게 가다듬고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경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수년 동안만 더 박차를 가하고 근면과 검소와 저축으로 건설, 생산, 수출에 힘쓴다면 한낱 구호로 그쳤던 경제 자립과 조국의 근대화는 우리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우리 경제는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모든 여건은 나날이 보존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동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에서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과 권리와 이전에 지나간 시력의 밤은 이제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번영과 자주, 자립의 영광된 새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달성,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벅찬 희망입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에 부과된 보람있는 과학입니다. 그것은 민족사가 요구하는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스스로가 택한 민족의 활로인 것입니다. 국내의 모든 동포의 단결과 협동, 근면과 내빛, 그리고 자신과 용기만이 이 사명을 다하고 민족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이나마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편 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에도 공산 학생의 노예 생활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베푸심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북 동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동포의 처지를 생각할 때 분노와 동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하루같이 그들을 구체하여 자유의 광명을 안겨다 주려는 우리들의 결의를 새로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영하에 폭탄을 무릅쓰고 또는 멀리 월남의 열두 지방에서 전후방 근무에 기아를 가리지 않고 애쓰고 있는 훌륭한 우리 국군 장병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의 두터운 은총이 우리 장병 여러분에게 고루고루 베풀어질 것을 기원합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오늘의 이 뜻깊은 시간은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덕에 감사하고 그 가르치심에 눈뜨고 그 크신 영광을 찬미하는 가운데 보다 힘찬 운발을 위한 조용한 기도와 결심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가호 아래 이 나라와 국내의 모든 우리 동포들의 앞날에 영광과 행복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깊은 성탄절을 경축하는 바입니다.
3천만이 뽑은 3천만의 대통령. 제6대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을 경축하는 우렁찬 탕파레가 삼천리 방방곡곡을 축제 분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이날, 거리에는 축하 추입하려 하고 곳곳에서는 경축잔치가 벌어져 국민의 마음은 한결 밝고 희망찼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용기와 예지, 성실과 헌신으로 민족의 나아갈 길을 앞장서온 박정희 대통령은 소박하고 근면한 대중의 보스로서 언제나 우리의 길잡이가 됐습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의 굳센 의지와 용기로 우리의 조국을 근대화할 수 있다고 말한 박 대통령은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선진의 발걸음을 재촉하자고 일찍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의 가슴마다에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아로새겨준 그 지혜와 역량은 대다수 국민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하는 대통령으로 떠받들어 이 나라의 앞날에 희망과 용기와 번영을 이루어 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에는 우리의 영광이 있다. 일하고 땀 흘리는 자의 영광, 젊음과 꿈을 갖는 자의 영광,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자의 영광, 오 당신과 우리의 영광이 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1967년 7월 1일 하늘과 땅과 그리고 온 교례가 모두 축복하는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은 전 국민의 열광적 지지를 받아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온 국민과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국력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7년 7월 1일 대통령 박정희. 이 역사적 순간부터 조국 근대화를 위한 박 대통령의 두 번째 가름박질이 시작됩니다. 나는 나의 이번 임기에 속하는 앞으로의 4년간이 이 나라의 자주와 자립과 번영이 안착하는 대망의 70년대를 향한 중대한 시기임을 깊이 명심하고 책임이 한없이 무거움을 공감하면서 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조국 근대화 작업에 앞장서서 충성스럽게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의 소원은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통일 조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의 민주사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입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의 3대 공적으로 생각합니다. 빈곤은 생존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천부적인 개성을 억압하고 정직과 성실과 창조력을 말살하는 것이며 부정과 부패는 인간의 양심과
종화력을 마비하고 저해하는 것이며 공산주의는 우리의 자유와 인권과 양심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령 이 3대 공적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중흥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배격해야 할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나는 이러한 정의의 복지 사회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업 입국의 대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공업 입국은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그 주안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경제 건설 없이는 빈곤의 추방이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건설 없이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실업과 무직을 추방할 수도 없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 없이는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와 즉 자유의 힘이 넘쳐 흘러서 북한의 동포를 해방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공업 입국에 관해서는 제2차 5개년 계획을 골간으로 해서 농공병진 정책과 대국토 건설 계획을 국민 앞에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미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경제 개발의 지렛대가 되는 것은 진정 농업 생산력에 경대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조국의 근대화나 공업 입국은 소위 비체계적인 공업 편중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대화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산업 구조와 국토 구조, 소득 구조의 형성을 목표로 전 근대적인 재반 구조를 개혁해 나가자는 것이요, 공업화와 중소기업을 농업 생산의 터전 위에서 발전시키는 삼위일체의 근대화 작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협력하고 단합합시다. 통일을 향한 전진의 대열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들의 영광과 행운을 빌고 오늘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있기를 빌면서 멀리 우리를 찾아 오늘 이 식전에 참석하신 우방의 여러 친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67년 7월 1일 대통령. 연꽃잎 하늘거리는 유서 깊은 경배로 정일권 국무총리는 연회를 베풀고 박 대통령의 퇴임을 축하했습니다. 오색 단청 찬란하고 바람들이 기둥들 하늘을 떠받친 천년의 풍취 속에서 내외 귀빈들은 새날이 시작되는 뜻깊은 대화들을 꽃잎새에 빌렸습니다. 제6대 대통령이 된 첫날 밤을 국내외 여러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은 영빈관에 잔치를 벌이고 자유우방의 단결과 협력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샨데리아 불빛이 찬란한 이곳 장충당. 밤의 고요가 평화를 지키는 속에 즐거운 축복의 대화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단비가 대제를 적시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취임을 경축하는 예술제가 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축복과 환희의 코러스는 뜻깊은 이날의 축제를 절정으로 이끌어갑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린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 시작되는 이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우리 모두 뜻과 힘을 모두올 때 역사는 반드시 우리 편에 설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에 넘치는 1969년 새해를 또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부디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소망이 모두 성취되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새해의 새 아침에 우리 국민 모두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각과 긍지를 마음속 깊이 다짐하면서 올해 1년의 설계를 꾸며야 하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민족이 정치와 굴욕을 박차고 조국 근대화를 향해 전진을 시작한 1960년대를 결선짓는 해이며 또한 민족의 중흥을 기약하는 대망의 70년대를 준비하는 해이며 제2차 5개년 계획의 제3차 연도로서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실로 역사적으로 중대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해 북한 괴뢰는 그 침략 행위를 더욱 노골화하여 빈번한 휴전선 침범 외에도 무장 공비를 서울과 울진 삼척지구에 침공시켜서 무모하게도 게리라 거점을 탐색하려 했는가 하면
교소 남녀 구별 없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등 천인이 공로할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북한 괴뢰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국제적 고립과 그들의 비인도적인 강압 정치로 모든 일이 실패해가는 데 당황한 나머지 괴뢰 정권의 연명을 위해 괴후 발악적인 침략 행위를 도발, 민심을 긴장된 분위기로 몰고 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지난 연말 서울에서 전국의 국방 치안 책임자들을 소집하여 적의 어떠한 침략에도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 후방의 방위 태세 강화를 당부하고 특히 군, 경찰, 향토 예비군 그리고 모든 국민이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 방위에 만전을 기하고 이 땅에 하나의 공비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방위와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북한 괴뢰가 지금 노리는 것은 훈련된 간첩과 무장 게릴라를 계속 난파시켜 우리의 치안을 교란하고 파괴와 살인을 자행함으로써 사회와 민심을 불안케 하여 우리의 국가 건설을 방해하자는 속셈이며 언젠가는 결정적 시기를 선택해서 결정적인 무력 침략을 해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금년에도 적의 이러한 침투 공작은 계속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틀림없이 침투해 올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강구해야 하고 침투한 적에 대해서는 군경, 향토 예비군 그리고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즉각적으로 분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와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작년 1월 21일과 11월 초순에 침입해온 무장 공비를 무찌르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반공정신과 투지는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으며 군경 작전부대와 향토 예비군의 신속 과감하고 눈부신 활동은 물론 전 국민들이 보낸 물심양면의 열렬한 성원은 우리의 결의와 단결의 힘을 온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결의와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 한 북한 괴뢰의 적화 통일의 야욕은 한낱 허망한 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무장공비의 설교를 실컷 듣고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다가 무참하게 죽어간 평창지방의 10세 소년의 그 애절하고도 측은한 모습이 우리 3천만 국민들 가슴속에 철천지 원한의 못을 박았다는 이 사실을 김일성 도당들이 명심하고 대오각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할 수 없는 자멸의 모혈을 스스로 파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싸우며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제는 경제 건설의 촉진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북괴의 저 발악적인 도발 행위와 또한 호남, 영남 지방을 휩쓴 근래 드문 대한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13%라는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5억 불의 수출 목표와 제2차 5개년 계획의 제2차 연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많은 건설과 생산을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5개년 계획 사업 외에 경부 고속도 도로와 한해 대책 농업용수 개발 사업과 농어민 소득 증대 특별 사업, 축산 진흥 사업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괴의 침략에 대응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놀라운 경제 건설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력이 커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마음만 먹고 노력만 한다면 이와 같이 보람찬 성과와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금년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힘이 잘 미치지 못했던 중화학공, 종합제철,
기계공업 등을 중점적으로 건설 육성하고 수출 산업과 전력이나 수송력 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이는 한편 중소기업의 현대화를 기해서 제2차 5개년 계획 사업을 더욱 촉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농어민의 소득 증대, 농어촌의 근대화, 농공경진 정책의 구현을 위해서 획기적인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년에 7억 불, 앞으로 5, 6년 후에는 적어도 25억 불 내지 30억 불의 수출을 기어코 달성하여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나라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 단계에 있어서 국방과 건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결코 서로 떨어진 두 개의 임무가 아닌 것입니다. 국방이 즉 건설이요, 건설이 즉 국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북괴의 온갖 도발을 물리치고 대공투쟁에 승리하는 것이나 치열한 경제 전쟁의 무대에서 승리하고 조국 근대화 과업을 촉진하는 것이나 조국을 통일하고 민족의 중흥을 이룩하자는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너와 나의 구별 없이 각기 맡은 바 직장에서 반공정사의 일원이라는 신념으로 싸우며 건설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개척하여 그것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고 중단 없이 꾸준히 노력하는 자에게만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다시 한번 이 해가 싸우며 건설하는 우리 민족 약진의 해가 될 것을 바라면서 국민교육헌장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새해 국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제7대 대통령 선거가 1971년 4월 27일로 다가오자 온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었습니다. 35일간의 열띤 선거운동을 통해 여당과 야당은 진지한 정책 대결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는 명랑하게, 투표는 자유롭게 드디어 4.27 대통령 선거의 날 1555만 2236명의 선거인 가운데에서 79.9%를 헤아리는 1238만 7278명이 투표에 참가해서 저마다 한 표의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투표소에서는 여야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대통령, 국민에 의한 참된 대통령을 뽑기 위해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던져졌습니다. 이날 아침 서울 종로구 신교 궁정 투표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의 투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신성한 주권의 행사를 위해 등산객들도 아예 투표를 마치고 산으로 향했는가 하면은 주부의 알뜰한 한 표, 농민들의 소박한 한 표도 자유롭고 질서 있게 던져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거권을 가진 여학생도 한 표, 할머니도 한 표를 던졌는데 이 모든 한 표가 민주주의는 내 손으로라는 알뜰한 한 표 한 표였습니다. 이날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이 속속 개표장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의 선서가 있은 다음 시작된 개표 광경을 여당과 야당의 참관인들이 눈여겨 지켜보았습니다. 주권 행사의 행방을 가늠하는 개표장에는 한국통일부응연단 선거시 절반과 국내외 기자 카메라맨들도 한국의 민주선거를 기록 보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와 ABC 방송 등 해외 주요 신문 방송도 이번 대한민국의 제7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의 23년 선거 사상 가장 조용하고 질서 있는 선거였다고 보도함으로써 우리의 민주 역량이 공명선거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내 보도진도 개표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하기에 바빴는데 국민영 합동중계방송관은 전국의 방송망을 통해 가장 신속하게 개표 실황을 방송했습니다. 원래 7명의 대통령 후보 가운데 2사람이 후보를 사퇴하고 나머지 5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였는데 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 후보는 총 득표수 1233만 7278표 가운데 634만 2828표를 얻어 539만 5900표를 얻은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94만 6900여 표 차로 눌러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대통령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방송된 이날 특별성명 발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해방 이후 남북분단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분단으로 인한 동족의 고통을 덜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0년 8.15 선언에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촉구했으며 그 다음 해 우리 측이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했고 지난해 7월 4일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음을 상기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남북 대화가 근 2년을 끌어왔지만은 그 성과는 기대했던 것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불신이 깊어지고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조국 통일을 국내외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밀고 나가는 가운데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우리의 자주 역량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한 박정희 대통령은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 통일을 국내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 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서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연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 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은 평화 설린의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 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 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에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둡니다. 친애하는 남북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내외 정세 냉엄히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 완화의 국제 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 앞에는 결코 실망이나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용기와 슬기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결의의 번영과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통령 특별성명의 배경에 대하여 김종필 국무총리는 이는 긴장 완화를 지향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실질적인 평화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한 차원 높은 조치로서 북한과의 외교 대결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의 표명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유신과학 수행에 앞장서서 국력배양으로 국가적 기틀을 튼튼히 다지는 것만이 우리가 냉엄한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며 조국의 영광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하고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세계가 놀라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소득 선진 경제국 대한민국. 그러나 불과 60여 년 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며 후기를 달래야 했던 대한민국. 국민소득 76불, 실업률 25%의 세계 최하위 빈민국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국토는 폐허가 되고 국민들은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아는 채 거리를 전전하며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가난의 연속 앞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생각에 잠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마치 도둑맞은 헌집을 맡은 것 같다고 말한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하위 빈민국에 아무런 담보 없이 개발 자금을 빌려줄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 하나로 세계 곳곳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당시 서독에 파견됐던 광부와 간호사들의 임금을 탐보로 차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역만리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눈물이 복받치고 말았습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물자와 사람의 이동을 원활히 해야만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가난에 찌든 국민들에게 고속도로 건설은 강한 반대와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발전의 대동맥이 되리라는 굳건한 믿음과 의지로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노선을 일일이 그려갔습니다.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거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자 그동안의 반대와 비웃음은 사라지고 국민들에겐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는 전국 1일 생활권 시대와 함께 오늘날 연간 139조 원이란 경제 효과까지 가져오면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철이 생산되지 않으면 농업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1968년 포항제철을 시작으로 후진국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뛰어올랐으며 70년대 중화공업의 실천으로 고도 산업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144회에 걸친 수출진흥 확대회의에 참석하며 수출 산업에 대한 금융우대 조치, 수출 특화사업 선정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1964년 1억 불이었던 수출은 1971년 10억 불, 1979년 100억 불을 돌파하는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근년 자조 협동을 생활화하는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을 만들어 전국 농어촌 마을에 공동 영농 등을 통한 농업 생산성을 높여 도시와의 빈부격차를 줄이는 한편 쌀의 자급자족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새마을 정신을 통해 우리는 자발적인 협동 정신과 하면 된다는 자립 정신을 일깨우며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근대화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977년 그동안 꿈만 같았던 수출 100억 불, 1인당 GNP 1000달러라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도 10년 이상 걸렸던 일을 우리는 불과 6년 만에 이뤄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 산림 녹화에 성공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한편 교육면에서도 아시아 최고 이공계 대학으로 평가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대한민국 대표 복지제도인 의료보험 시행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월남의 국군을 파병하여 라이따이안의 위용을 과시했고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기차 아래 예비군 창설과 자체 무기 생산 등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이렇듯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했습니다. 박정희, 그가 우리와 함께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개발도상국들은 우리의 노력들을 모델로 제2의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가 있었기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의 폐허와 상처만 남았던 가난한 수혜국에서 2009년 개발원조위원회에 24번째 국가로 가입하기까지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